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증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안개가 들이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안에서 우리 증시의 여러 가지 산업들도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특히 내수 소비재 섹터의 경우에는 주가 센티먼트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내수 소비재 섹터는 주가 센티먼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들도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되면서 소매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이 업체들의 주가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마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해소 시점이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비 심리 악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 심리 악화가 장기화된다면 소비의 규모도 줄어들 것이고 소비를 하게 되는 시점도 지연이 될 텐데요. 이에 따라 유통과 음식료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도가 큰 업태일수록 매출 감소 영향은 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물리적인 트래픽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시위 활동이 급증하면서 핵심 상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 우리 모두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번 사태가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시즌에 집중되면서 외식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식자재 유통이나 주류 업체들의 펀더멘털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우려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백화점 쪽에서 명동과 여의도 중심으로 트래픽이 감소될 것 우려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 기온이 크게 하강함이 되면서 겨울 의류 수요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매출에는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편의점의 경우에는 핵심 상권 내에서 점포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식 수요 감소분을 일부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점포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가운데 정부 정책이 또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보다 경기가 우선이라면서 지난 11월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으로 인하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증시에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내수 진작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 소비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 제시했고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유통과 음식료 업종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도가 높고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은 백화점 3사 그리고 식자재 유통업체인 CJ 프레시웨이의 주가 반등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종목들 조정 시에 매수 전략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내수 소비자에 집중해보는 전략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보니까는 엔터 쪽도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이 나올까 하는 좀 기대감이 있고 오늘도 하이브 4%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엔터 쪽은 또 중국이랑 엮이면서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브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엔터주들 움직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 섹터 자체가 올라가는 건데 정말 단순 논리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의 동방신기 군대 갔다가 다시 복귀했을 때 SM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진짜 옛날 아닌가요? 그렇죠. 동방신기면은 네. 소녀시대 그때. 소녀시대 그다음에 때. 빅뱅 다시 복귀 군대 갔다 데뷔했을 때 그때는 좀 약간 그 코로나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단순 논리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BTS가 내년에 한 4월 달이나 5월 달쯤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보통 완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시장에서 이제 추정하는 매출이 그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매출 얼마 정도 일으킬 것이냐, 방탄소년단이 약 1조 한 8,700억 원 정도의 어떤 매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하이브 주주들이 사실 걱정하는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관련돼서 이 노이즈가
그 하이브 주가에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좀 어떤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그 부분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주가에 좀 녹아 들어 있고 그다음에 주주분들도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가 좀 안고 가자 이런 그 뉴진스로 인한 노이즈로 인한 하이브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안 좋은 시선들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하이브 일단 엔터주에서 대장주로서 일단은 뭐 최근에 시세 탄력도 나쁘지 않고 엔터주 지금 공통된 특징이 사실 실질적으로 하이브 빼고는 그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은 하이브가 요 정도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위쪽으로 상승 방향 쪽으로 퍼포먼스가 좀 약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하이브를 엔터 한 4사라고 해야 되겠죠. 4사 중에 좀 제 기준에서는 원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이브 지금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서 저는 왜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면 주가 탄력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YTN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 하락세. 박선생 파트너님께서는 이제 노선을 잡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돈을 벌 수만 있다면요. 그럼요.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걸 우리가 또 제시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정치 테마주를 네. 강하게 보고 계시는데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비중보다는 조금 이제 금액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의 비중이죠. 예, 왜냐면 이제 금액을 너무 크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빠르게 대응하려면 한 1,500만 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근데 이거는 이거 저 정정하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할 수도 있는 네. 거고 1억 원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각각의 좀 네. 다르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일단은 뭐 많이 가져가면 좀 리스크는 있겠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네. 리턴. 네. 그래서 좀 적당한 금액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이 조금 이제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쪽에서도 이제 이탈표가 5표 이상 지금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탄핵이 잘하면 가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대선 구도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송사 쪽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제가 이제 YTN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YTN도 거래량이 강력하게 실리면서 양봉에 실리고 딱 저항 가격인 4,600원 정도 가격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일정 부분 눌리면서 제가 이제 지지가는 구간이라고 언급드린 3,900원짜리에 지금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지금 지지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월요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서 단기적으로 4,600원 돌파하면 6,000원 정도 자리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YTN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정책 관련주를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구도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맞아요. 존재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출산 관련 쪽에서는 아가방 컴퍼니가 지금 딱 시세가 다시금 이제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만약에 월요일 날 시세를 분출한다면 7,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찍어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쪽에서는 메가MD가 이제 후행 스팬이 지금 살짝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제가 이제 언급드린 지지 라인 2,190원 정도 라인에 지금 거의 근접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매수 수급이 일정 부분 유입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190원만 재차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이대로 2,800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네. 종목이 몇 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YTN, 삼보모터스도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고 메가MD 그리고 또 TP도 이번 주에 가지고 오셨는데 아가방 컴퍼니까지 정책주 봐야 되고 정치 테마주 봐야 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모든 종목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좀 그나마 내가 대응해보기 쉽겠다 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정말 많지만.
그래서 제가 딱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 딱 3종목만 찝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3개만.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시세를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 어제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온 기업이기도 한데 보니까는 어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라이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보통. 맞아요. 우리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증착 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증착 관련된 기업들 중에 혼자만 좀 약간 다른 어떤 주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라이벌 기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증착 쪽에서는 보통 삼성양이라고 하는 이제 유진테크, 그다음에 원익 IPS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쪽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삼성과의 거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중국 쪽 기업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앞서서 말씀드린 그 라이벌 기업들과 주가 흐름이 확연히 좀 다른 것은 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이 워낙 좋긴 하죠. 사실 ALD라는 이제 증착 장비가 지금 어떤 그 고난도로 만들기 힘든 장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증착하면 웨이퍼에 어떤 소위 얘기하는 절연막 같은 걸 계속 이제 쌓는 역할을 하는 게 증착 장비인데 예전에는 이제 CVD라는 장비를 썼었고요. 기상 증착이죠. 그다음에 바로 앞 세대는 이제 PVD, 그다음에 바로 앞 세대에서 화학 증착을 사용하는 CVD, 그다음에 원자층 증착을 하고는 ALD가 지금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주력 사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쪽 매출이 지금 현재 뭐 상당히 많은 매출이 해외에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국에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리스키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근데 그죠. 사실 이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지 있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선단 공정까지는 중국에 팔지 마라. 요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해보면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이 그런 제재들을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먼저 선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 쪽에서는 먼 미래까지는 아니고 내년까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작년 실적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는 예년 실적보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과 거래를 못 한다는 것은 최대 리스크긴 하지만 하이닉스 전담으로서 벤더로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중국 쪽의 반도체 굴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적 물적 분할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취소를 했죠. 한 2달 전에. 이 부분들도 뭐 나름대로 주가에 도움이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보고 왔습니다. 반도체 쪽은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수급이 또 들어오는 기업이니만큼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또 가지고 오셨어요. TP입니다. 오늘 2% 넘게 상승세. 보니까 외국인 보율이 빠르게 올라갔는데 오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P가 의류 제조 회사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갭과 타겟의 어떤 의류를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환율이 1,430원대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비슷한 규모의 회사인 신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급등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P도 같이 후발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타겟에 여력이 파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매출이? 상당히 많죠. 정확한 비율은 지금 제가 보진 않아서 확인할 수 없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정치 테마 쪽하고도 엮여 있는데 이 임성원 대표이사 사장이 한동훈 지금 대표와 같은 현대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수혜, 그리고 정치 테마의 수혜, 그리고 저평가의 수혜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서 다음 주 정도의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고등학교 같은 동문. 네. 고등학교. 저희 고등학교 동문들 뭐 하나 모르겠어요. 네, TP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